우리 아이가 아픈 모습을 보일 때 보호자님들은 가장 먼저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죄책감을 갖거나 자책을 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모든 질환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흔히 걸리는 소형견의 질환들의 다수가 때문입니다. 자책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안녕하세요, 외과 수의사 이종진, 내과 수의사 이승우입니다. 우리 아이가 달릴 절뚝이거나 아픈 모습을 보일 때 보호자님들은 가장 먼저 내가 뭘 잘못했나? 산책을 너무 많이 시켰나? 하는 죄책감과 자책을 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다리 질환의 경우 보호자님 탓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책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소형견의 대표적인 관절 질환은 80% 이상이 유전적인 요인, 즉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뼈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태어난 지 6개월밖에 안 된 강아지가 슬개골 탈구 사기로 진단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보호자님이 아무리 잘 관리해 주셨어도 막을 수 없는 문제예요. 이렇게 소형견들 견종별로 유전적으로 취약한 질병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막연한 죄책감과 걱정을 덜어드리고 저희가 아이들을 많이 만나온 경험을 바탕으로 보호자님이 쉽게 미리 알 수 있도록 소형견 견종별 질병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직접 경험한 외과 질환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릴 건데 나라마다 자주 언급되는 질환들이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그래도 실제 임상에서는 종과 나이만 알아도 질병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을 만큼 유전적인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보이는 질환은 슬개골 탈구예요. 슬개골 탈구는 말티즈, 뽀메, 치와와, 요크셔, 말티푸, 푸들이 정말 많이 가지고 있고요. 슬개골 탈구 4단계가 좀 수술하기 까다롭기도 하고 조기에 수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폼에, 치와와, 요크셔 이런 견종에서 개인적으로 많이 경험했습니다. 아무래도 슬개골 탈구가 생기는 원인 중 하나가 성장을 할 때 슬개골이 대퇴골을 잘 못 눌러 주어서 대퇴골황이 얕게 형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체구가 작은 아이들은 이렇게 슬개골이 눌러준 힘이 약하다 보니 선천적으로 다른 종들에 비해 슬개골 탈구가 심해지는 것 같아요. 또 비숑도 요새 많이 키우시는데 비숑은 슬개골도 많지만 십자인대가 끊어져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십자인대 파열은 슬개골 탈구가 있는 아이들에게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까 언급드렸던 견종은 당연히 십자인대 호발 품종이고요. 추가적으로 외식호기, 비숑, 믹스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푸들, 폼에, 비숑은 고관절에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고관절 탈구는 보통 푸들이나 폼의 아이들한테서 많이 경험을 했었고 비숑은 고관절 탈구는 개인적으로 본 적은 없지만 고관절 이형성증이라고 해서 관절염이 너무 심해진 아이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또 닥스훈트, 웰시코기, 불독, 퍼그 같은 친구들은 아무래도 디스크 질환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닥스훈트나 웰시코기 아이들이 다리를 잘 못 쓰게 된다면 디스크와 연관된 문제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앞서 언급드린 슬개골 탈구, 십자인대 파열도 수술이 필요하지만 시기가 하루 이틀 차이로 결과가 크게 나진 않는데 디스크 탈출로 인한 마비의 경우에는 골든타임이 정말 중요해서 하루만 지체되어도 마비가 돌아오지 않은 애들도 있기 때문에 보호자님께서 상황을 인지하는 즉시 병원을 데려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단두종 증후군이라고 해서 코가 짧은 아이들, 예를 들어 허그, 프렌치 불독, 시추 같은 아이들에게서는 호흡과 관련된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코를 고는 소리가 나는 것인데요. 이것은 코를 고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치면 숨을 쉬는 과정에서 떨림이 발생하는 거예요. 저는 이어서 글로벌 사료회사 힐스의 연구자료와 저희의 임상 경험을 종합해서 소형견에게 흔한 질환들을 순위별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슬개골 탈구예요. 보호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소형견 질환 중 단연 1위입니다. 두 번째는 심장병인데 소형견에서는 이천판 폐쇄부전증이라는 심장 질환이 흔합니다. 카발리의 킹 찰스 파니엘이 가장 유명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많이 키우는 말티즈, 푸들, 포메라니안, 요크셔 테리어, 치와와 등 거의 모든 소형견이 해당됩니다. 세 번째는 기관 허탈이에요. 기관을 둘러싼 연골이 약해져서 무너지면서 거위소리 같은 기침을 하는 질병입니다. 보호자님들이 흔히 기관지 협착증으로 알고 계신 질병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기관 내시경으로 봤을 때 기관이 납작해지고 좁아지면서 호흡곤란이 일어나는 질환입니다.
네 번째는 치과 질환인데요. 그 중에서도 치주염이에요. 소형견은 대형견에 비해 치주염이 훨씬 빠른 속도로 악화됩니다. 발치가 필요할 정도의 3단계 치주염으로 금방 진행될 수 있어 정기적인 스케일링과 치과 검진이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알러지가 있는데요. 소형견은 마롱이처럼 알러지가 매우 흔합니다. 시계 알러지도 있지만 실제로는 환경 알러지인 아토피가 더 많습니다. 사료를 바꿔도 알러지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환경 알러지를 의심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소형견들의 이런 유전적인 질환이 흔하다 보니 건강검진을 할 때 정형외과 쪽으로는 신체 검사를 통해 통증 반응이나 관절 가동 범위를 확인하고 방사선 촬영으로 골관절염 유무를 봅니다. 치아의 경우에는 마취 없이는 정확한 상태를 알 수 없어 스케일링이 필요한 정도만 체크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은 건강검진 시 마취 전 검사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보호자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스케일링이 필요한 경우 간단한 비용만으로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저는 견종별로 문진을 조금씩 다르게 하고 있어요. 포메라니언이나 요크셔 테리어는 기관 허탈이 흔해 호흡기 관련 질문을 추가로 드립니다. 그리고 심장청진은 모든 애들한테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최근에도 예방접종을 하러 왔다가 청진에서 심잡음을 발견하고 보호자님과 함께 놀란 경험이 있습니다. 또 문진에서 아이들이 습식이나 화식을 주식으로 먹는다면 그 아이들은 꼭 치아를 확인하고 있어요. 수분이 많은 음식은 치석이 더 잘 쌓여 치주염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많은 질병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영상을 보시면서 이거 우리 아이 얘긴데? 하고 가슴이 철렁하신 보호자님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알려드린 대부분의 질환, 특히 슬개골 탈구나 심장병 같은 문제들은 보호자님이 무언가를 잘못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저희가 계속 강조했듯이 많은 경우에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요인이 크기 때문에 너무 자책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보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걱정을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아이에게 어떤 위험이 있는지 미리 알고 더 잘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오늘 말씀드린 견종에 우리 아이가 해당되고 비슷한 불편함을 보이고 있다면 막연하게 걱정만 하기보다는 검진을 받아서 정확하게 어떤 상태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희가 자주 언급하지만 병원에 아플 때 오는 것도 맞지만 많이 아프기 전에 오는 것도 중요해서 아이가 불편해한다면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게 아이를 건강하게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보호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점 그리고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강아지가 아프지 않을 때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